네, 요즘 메르스 확산 공포로 온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프롬의 대전 저자와의 만남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나눔 공동체 북프롬의 대전. 오늘은 44번째 저자와의 만남 시간으로 이택신 작가의 일기와 산문 정자나무에 핀 작은 불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만남 주인공이신 이택신 작가님 나와 계신데요. 여러분 함성과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자와의 만남은 다른 때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 1시간 전에 이택신 저자님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잔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인 MC를 맡은 동화작가 김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택신 작가의 일기와 산문 정자나무에 핀 작은 불꽃으로 이렇게 같이 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패널 3분이 나와 계신데요. 네, 각자 자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있는 김용재입니다. 이택신 교장 선생님하고 아래옷 동네 살아서 이 어른의 집까지, 사모님은 물론 그 어머니까지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다. 오늘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월의 바람 같은 그런 청신하고 부드러운 삶을 꿈꾸는 수필가 강도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북프롬의 작은 불꽃이 되고 싶은 패널 이상철입니다. 네, 자기소개도 멋지게 해주신 이 세 분들은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십니다. 그리고 책도 다 내셨는데요. 공통점은 이택신 작가님을 존경한다는 점. 네, 맞죠? 네. 오늘 패널 분들의 활약 기대되고요. 편안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프롬의 대전은 재능기부 참여형 공동체로 오늘 오프닝으로 피리를 연주해 주신 이규봉 교수님, 그리고 이택신 저자님, 그리고 패널 분들,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가장 소중하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공동체 방송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자의 만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저자님 소개가 있고 저자님의 시작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또 방청객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데 미리 질문을 준비하셨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택신 저자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연은 아니고요. 제가 이 보잘것없는 책자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좀 칭찬해 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개가 물어보면 이 일기를 제가 이게 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일기를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쓰기 시작했느냐, 그것이 가장 큰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도 대전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입학식을 바로 하면서 바로 일기를 썼습니다. 1946년 9월 13일 입학식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 것뿐인데 저도 어떻게 해서 일기를 내가 쓰게 됐는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추측해서 생각하건데 일기를 썼다고 했다면은 제가 글 쓰는 것을 어릴 때부터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그저 촌에서 어머니 슬하에 떨어지지 않고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대전에 나와서 이제 하숙이라도 하면서 삼촌들 집에서 다니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애로움이 아마 먼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먼저 그 고향에 대한 생각, 어머니를 떨어지는 생각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또 뭔가 기록해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좋아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그게 외정시대 때예요. 이게 국민학교라고 때는 얘기했는데 4학년 때 방과 후에 지금은 방과후라고 해서 학교가 좀 떠들썩한데 옛날에는 시골 학교의 방과 후는 그야말로 참 슬플 정도로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교실에 담임선생님이 저 하나 남겨놓고서 1번 국군 장면, 국군이 아니죠. 1번 그 군인들에 대한 위문 편지를 쓰라고 시켰어요. 그 위문 편지를 담임선생님은 기다리고 있고 나는 책상에 앉아서 쓰고 이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실은 그 덕분에 옛날에는 그 배급, 운동화 배급이 나왔는데 덕분에 그 담임선생님이 몰래 감춰뒀다가 운동화도 하나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래, 이제 그거 하고 그것이 가장 처음에 어째서 나만 남겨놓고 그걸 쓰라고 했던가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아마 글 쓰는 걸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그 외정시대에도 그 한글 옛날에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언문. 뭐 여자들만 배우는 글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 언문을 알고 계셨어요. 동네에서 언문하는 아주머니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언문을 배웠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언문을 알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삼국지를 사 놓으시고서 그걸 동네 겨울이면 동네 아주머니들 다 모아놓고 읽어드리고 그러고 조조가 어떠니 뭐 제갈량이 어떠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들었어요.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 언문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언문을 알았습니다. 그래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글을 알다 보니까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일찍이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제가 장문 시간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우리 어머니는 올해 37이시다로 시작되는 그 글을 써서 그 뒤 게시판에 붙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그 일기 쓰는 것도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차츰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훌륭하신 어머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도 좋아하시고 또 잘하게 돼서 선생님의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자님을 소개를 안 했는데요. 지금 잠깐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신 저자님은 시인이시고 사진작가 그리고 분재 연구가이십니다. 저자님은요. 한국문학시대 2012년 보모에 초대수필로 뜸부기 사유를 수록을 하셨고요. 2013년 보모에 신작시 바람의 옷 외 5편으로 우수 작품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떠나는 마음에 그리움 싣고 추억가의 어깨동무 그리고 오늘의 책 정자나무에 핀 작은 불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장학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님과 또 패널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기정 선생님의 이 책은 우리 그 대전문인 총연합회 회장이신 김영훈 작가님이 우리 문인 총연합회 상품으로 이렇게 한번 내놓자 이러한 이 의견이 있어서 저자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를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저는 좀 이 책에 대한 평을 쓰려고 메모해 놓은 것과 여기 대전일보 기사하고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하고 요것을 좀 종합해서 책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히 드리고 이렇게 한두 가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오늘을 사는 우리 동시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전쟁의 시대를 산 학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본다면은 크게 그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대 교육 현실의 역사적 기록, 부분적이지만 그렇게도 처절했던 그 전쟁 기록, 그리고 전후 질곡의 세월을 건너면서 겪은 고뇌와 애환, 그 어머니가 밝혀주는 사랑의 혼불로 이겨낸 그 시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해친 정신요소의 그 씨앗들이 이 책에 많이 뿌려져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를 잘 포착해서 이 대전일보에서는 광복의 환의, 전쟁의 고통, 일기 한 권에 라고 제목을 달아 보도했고 4월 22일자입니다. 한국일보에서는 광복에서 전쟁으로 이어진 시대상, 학창시절 기록한 일기로 되살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도했습니다. 5월 26일자입니다. 축하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저자께서 이 교육자로 아까 사회작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 떠나는 마을에 그리움 심고라는 책을 1988년도에 정년문집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추억과의 어깨동무라는 책을 2012년에 내놨는데 이것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이렇게 문단에 발을 들여놓고 이번 나온 책이 더 넓은 그런 세상으로 내놓은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감회를 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그 문학이라든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에는 너무도 참 돈이 없고 또 힘들고 학교 다니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해결하는데도 좀 힘이 들어서 뭐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한 뒤에도 취직도 선생 이제 교사 생활하는 것도 실은 어머니 힘으로 됐습니다. 예, 그 하면서도 그 긴장이 계속 됐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잘 가르칠까? 학생들을
그 모르는 애들을 어떻게 훈계할까? 또 학생들이 말도 듣지 않고 떠들기만 하고 이제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잘 그 흥미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등등.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또 생각할 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또 교사들 간에도 서로가 긴장이 서로가 되고요. 또 이제 대전여고로 갔을 적에는 정말 그 수업이 힘들었습니다. 보통 지금은 아마 15, 16시간, 17시간 정도 이렇게 평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평균 32시간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2시간 수업을 하면 따지고 보면 5, 6, 30 너무도 힘드는 수업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너무도 어렸기 때문에 자식들을 또 뭐 수업료니 뭐니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튿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개인 수업, 개인 지도를 또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러한 문학이고 글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새도 없이 이렇게 데려갔는데 이번에 이제 정년을 하면서 시간이 좀 나서 그런 과거의 그 원고 좀 누적거리고 이렇게 해서 책을 내는데 그 주옥과의 어깨동무도 내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에 김용재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발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다시 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글을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그 감사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앞으로 더욱더 노익장으로 열심히 해서 더 새로운 것을 발굴하면서 좀 더 새로운 사람으로 나고 다른 사람으로 나와서 좀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만히 앉았으려고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내신 그 3권의 책은 광범위하게 본 전부 에세이집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80 넘어서 시인으로 공식 그 등단 절차를 거쳐서 문단에 나오셨습니다. 아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런 것을 그러한 속설을 정설로 시범을 보여주신 이러한 분입니다. 근데 앞에 요 세 책자에 보면은 사진도 많이 들어있고 시도 많이 들어있고 에세이도 들어있고 이 총 집합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으로 등단하셨으니까 평생 쓴 시를 시집으로 묶어내야 되는데 묶어내시겠습니까? 아직 시집을 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가 무르익지 못하고 해서 좀 더 다듬고 또 연구하고 해서 더 좋은 시를 골라서 좀 시집을 한 권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시집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이신 김용재 시인님께서는 시집을 편찬하라고 대변인이신지 협박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